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삿짐 박스들과 벽에서 떼어낸 가족 사진들을 보더니 진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 미영이 경악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이사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이 집 계약 끝났어. 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팔았다. 그 순간 8살 손자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왜 이사가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진호가 아이를 안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가족보다 남이 더 소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 정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재건축을 두고 발생한 갈등과 선택, 그리고 6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선택은 옳았을까요? 가족을 버리고 남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가치를 지킨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갈등과 선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구성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은빛 정담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이 치열했던 이야기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5년 전 정년 퇴직한 후 서울 강북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순옥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3년 전부터는 큰아들 진호 가족과 함께 3대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 전에 장만한 3층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세입자들이 살고 3층에서 저희 가족이 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목했습니다. 손자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저녁 시간들, 제게는 인생의 황금기 같았어요. 아들 부부가 맞벌이로 바쁘니까 손자 돌보는 일을 제가 도와주고 아내는 집안일을 함께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진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미영이는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영리하고 착한 아이예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3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건축 바람 때문이었어요. 제가 살던 강북구 일대에 재개발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40년 된 다세대 주택들이 줄줄이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급등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재개발 조합 가입을 권유했고 이웃들도 하나둘씩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이 멀쩡했고 무엇보다 1층과 2층에 사는 세입자들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세입자들과의 인연이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1층에는 김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45살로 이 동네에서 20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부인 미숙씨는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교 3학년,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어요. 김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도와주곤 했고 명절 때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부인 미숙씨는 마트에서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면서도 두 아이 뒷바라지를 정말 잘했습니다. 큰아이는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반에서 1, 2등 할 정도로 우수했어요. 작은아이도 예체능에 소질이 있어서 학교에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2층에는 이씨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75세인 할머니는 2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고 계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에도 혼자 지내셨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이 더욱 각별히 챙겨드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외롭게 지내시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셨어요. 제가 현장 일로 다쳤을 때는 매일 죽을 끓여서 갖다 주셨고 아내 순옥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집안일까지 도와주셨어요. 손자 민준이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고 할머니 역시 민준이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를 15년, 20년 동안 쌓아오면서 저는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아들 진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매일같이 재건축 이야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찾아보고
주말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가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아버지, 우리도 재건축해야 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재건축을 왜 해? 집도 멀쩡하고 세입자들도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요. 재건축 조합 들어가자고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3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봐온 게 있었거든요.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런 일에 제가 앞장설 수는 없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라는 걸 수없이 봐왔어요. 30년 전 이 집을 살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 동네는 지금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이었는데 집값이 저렴해서 서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저도 건설 현장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겨우 이 집을 장만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세입자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분들만 만났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며 살았고 명절 때는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김씨 가족과 이씨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진호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해요? 알아서 다른 곳 가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제 아들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됐을까요? 사실 제가 진호를 키울 때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돈 벌어다 주는 아버지였지 인생을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진호가 대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과 생활비 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경제적 지원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인간다움은 가르쳐줬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진호가 이렇게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재건축 조합 사람들과 함께 집에 온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말이죠. 아버지, 재건축 조합장님이세요.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능숙하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이 동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안 하면 후회해요. 옆집들 다 들어왔는데 혼자만 빠질 순 없죠? 그 사람의 말투가 마치 저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35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제가 땅값이나 재건축에 대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조합장님, 저는 세입자들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요. 아이고 사장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업은 냉정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사업이 냉정해야 한다고? 그럼 지금까지 김씨 가족 이씨 할머니와 나눈 정은 뭐가 되는 건가요? 조합장은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사장님, 이 동네 집값이 지금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재건축하면 지금 집값의 2배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도 살 수 있고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 생각은 해야죠. 손자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결국 조합장은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지만 그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진호는 직접 나섰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다른 집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잖아요. 진호야,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중요하죠. 민준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사교육비, 생활비. 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애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진호를 키울 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돈에 매달리는 걸까요? 며느리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이해해주세요. 정말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미영아, 그럼 김씨 가족과 이씨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왜 책임져요? 세상이 그런 거라. 정말 그럴까요? 제가 3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건 2주 후였어요. 어느 날 오후 1층에 사는 김 씨가 저를 찾아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제가 가진 전 재산이 이전세 보증금이 전부예요. 택시 운전으로는 매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갑자기 보증금을 2배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요.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진호가 이미 조합에 신청서를 냈다고 했으니
더욱 마음 아픈 건 이 씨 할머니의 상황이었어요. 다음날 오후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주인 양반,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나가야 하는 건가 해서.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절대 동의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내미가 벌써 조합 사람들한테 다 얘기한 것 같던데. 아까 조합 사람이 와서 2층도 비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조합 사람들까지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압박을 가한 겁니다. 뭐라고요? 조합 사람이 할머니한테 직접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40대쯤 되는 남자가 와서는 빨리 이사 준비하라고. 늦으면 이사비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사비로 사람들을 회유하려는 거였나요? 정말 비열한 수법이었어요. 할머니,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주인 양반, 설사 내가 여기 계속 산다고 해도 주변이 다 공사판이 되면 어떻게 살아? 소음에, 먼지에, 이 나이에 그런 걸 견딜 수 있을까?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주변 집들이 다 재건축에 들어가면 이 동네 전체가 공사장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김 씨 집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나도 모르겠어. 새로 찾은 집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이나 더 들어간대. 5천만 원?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대출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잖아. 주인 아들이 법적 조치까지 얘기하는데. 김 씨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런 고통을 겪게 만든 게 바로 제 아들이라니. 다음날 아침 더욱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 씨 집 작은 아이가 학교 가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이사 가야 해요. 준호랑 헤어지기 싫어요. 그건 엄마도 모르겠어. 아이의 엄마인 미숙 씨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진호야, 세입자들한테 나가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네, 맞아요. 어차피 재건축하면 나가야 하니까 미리 알려드린 거죠. 누가 재건축한다고 했어? 아버지가 동의 안 하셔도 방법은 있어요. 다른 집들 다 동의했으니까 조합에서 압박할 겁니다. 진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씨네나 이씨 할머니 때문에 저희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손해? 네,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요? 집값이 2배로 오르는데 민준이 앞으로 대학까지 보내려면 교육비만 해도 억 단위로 들어가요. 진호야, 그 사람들 가족이나 다름없어.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됐냐? 냉정한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죠.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감정적이라고?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정을 감정적이라고 치부하다니. 며느리 미영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민준이 교육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건 저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죠. 각자 알아서 해야지요. 각자 알아서. 정말 진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집 앞을 산책하고 있는데 김 씨를 만났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김 씨의 얼굴에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택시를 운전하고 집에 와서도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사장님,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정말 나가야 하는 건가요? 김 사장님, 제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아내가 너무 걱정을 해서 아이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네, 큰애가 고3이다 보니 상황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둘째도 전학 가기 싫다고 울기도 하고, 특히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헤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애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니. 사장님, 혹시 정말 재건축하게 되면 저희가 갈 만한 곳 있을까요? 전세금이 지금 집에 2배는 되던데. 그리고 큰애 대학 입시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해요. 김 씨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세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진호가 재건축 조합장을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더 여러 명이 함께 왔어요. 아버지, 조합에서 최종 결정하러 오셨어요. 조합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집들 다 동의했는데 혼자만 반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사장님, 완고하게 굴지 마시고 어차피 혼자서는 못 버텨요. 이번 주까지 서명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법적 조치? 내 집에서 나를 협박하다니. 조합장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세입자들 이미 다른 곳에 집 구해뒀어요. 걱정 마세요. 뭐라고? 진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김씨네는 구로구에 전셋집 알아봤고 이씨 할머니는 요양원 상담받았어요. 요양원? 혼자 잘 살고 계시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미쳤냐? 할머니가 왜 요양원에 가야 돼?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요. 요양원이 더 안전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진호야,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아버지도 정말 제 아버지 맞나 싶어요. 가족보다 남이 더 소중하시죠? 남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뭔데요? 피도 안 섞인 사람들 때문에 친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피가 섞이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는 건가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쌓은 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조합장이 계속 압박했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사람들 다 피해봐요. 공사 일정도 늦어지고 조합원들이 화내고 있어요. 나가라고. 사장님, 세입자들 문제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김씨네는 이미 구로구에 더 좋은 집 구해놨고 이 할머니는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나가라고 했잖아. 그렇게 조합 사람들을 내쫓고 나니 진호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희 나갈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어요. 며느리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진짜 갑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저와 말하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어요. 손자 민준이만 영문 모르는 채 혼란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엄마랑 아빠가 왜 화가 난 거예요? 괜찮아, 민준아. 그냥 엄마랑 아빠가 속이 상해서 그래. 엄마가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요. 8살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호가 정말로 이삿짐을 쌌어요. 짐을 싸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머니랑 할아버지랑도 계속 같이 살래요. 나 이사 가기 싫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민준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우리 민준이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할아버지, 그럼 하룻밤 자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할애비가 우리 민준이 두고 어딜 가? 내일 꼭 갈게. 그때 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시죠? 내 후회를 왜 네가 신경 쓰냐? 후회를 해도 내가 하니 신경 쓰지 마라. 좋습니다. 그럼 정말 갑니다. 그렇게 아들네 가족이 집을 떠났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 순옥이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 손주까지 못 보게 됐잖아요. 애들이 선택한 거야. 하지만 여보, 우리만 남았어요. 김신혜와 이씨 할머니는 있지만 가족이 흩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김씨 가족과 이씨 할머니는 아직 있었지만 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며칠 후에 들었습니다. 진호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보낸 거예요. 어르신께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법적 조치? 집이 공동명의라곤 하지만 제 지분이 70%인데 제 친아들이 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진호의 표정은 정말 차가웠어요. 아버지, 마지막이에요. 재건축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못해. 그럼 법정에서 보죠. 공동소유자로서 제 권리를 찾겠어요. 어르신, 분쟁이 길어지면 서로 손해입니다. 화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손해? 내 집,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손해? 그리고 화해? 아들이 애비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화해라니 제 정신이야. 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 집, 아버지랑 저 공동명의이고 제 지분도 30% 있어요?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말 잘했다. 내 지분이 70이다. 그러는 넌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 재건축을 하면 그 30이 아닌 게 된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진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탐내는 한 명의 타인이 된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순호가,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여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나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양보하는 게 정말 맞는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가 아들에게 져주길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한 달 더 계속됐습니다. 진호는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재건축 조합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해왔어요. 조합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전화를 계속 걸어댔습니다.
어느 날은 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씩 몰려와서 현관 앞에서 시위를 하기까지 했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 모두 피해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던 김 씨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조합 사람들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아, 세입자분이시네. 어서 이사 준비하세요. 어차피 곧 끝날 거예요. 저희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곧 끝날 거예요. 사장님이 곧 동의할 테니까.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 집에서 내 세입자를 협박하더니. 그때 이씨 할머니도 나오셨어요.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할머니도 빨리 집 좀 비워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이게 뭡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집을 비우라니? 내가 이 나이에 갈 곳이 어디 있어? 갈 생각 없어도 가셔야 해요. 여기 곧 헐릴 거니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치욕을 당할 수 없다고.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순호가 우리 여기서 나가자. 어디로요? 가평으로 가자. 거기서 펜션이나 하면서 살자. 여보, 갑자기 무슨...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들과 법정에서 싸우고 조합 사람들한테 협박당하고 이건 아니야. 사실 가평으로 가자는 생각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계획하기는 했었습니다. 35년간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만 살았으니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펜션 운영도 제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건물을 지어봤으니 리모델링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보, 진호는 어떻게 해요? 그놈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그리고 김씨네와 이씨 할머니는요? 그분들 걱정은 하지 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도 무슨 생각이 있을 테니. 그렇게 해서 저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먼저 김 씨를 위해 강북구 근처에 전셋집을 알아봤어요.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탁해서 좋은 조건으로 구해줬죠. 택시 운전하기에도 지장 없는 곳이었어요. 김 사장님, 여기 어때요? 보증금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들고 아이들 학교 전학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런 좋은 집이 이 가격에 나올 리가 없는데. 제가 중개업자한테 부탁해서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사장님, 어떻게 이런 신세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뭘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가족 같은 사이인데요. 이씨 할머니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했어요.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할머니,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가평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펜션 일도 도와주시고. 주인 양반, 고맙지만 난 여기가 좋아. 자식들이 외국에 있어도 가끔 편지 오는 주소가 여기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랑 정이 들었거든. 결국 할머니를 위해서는 같은 동네 다른 건물에 좋은 방을 구해드렸어요. 재건축 예정이 아닌 곳이라 안전했죠. 보증금도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돈이 들었어요. 김씨 가족 이사 비용, 이씨 할머니 새집 보증금, 제 예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을 내쫓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평에 집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마침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었거든요. 15년 정도 된 집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 제게는 오히려 기회였죠. 집값도 서울 다세대 주택을 팔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리모델링 비용까지 고려해도 여유가 있었죠.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펜션 하시기에 딱 맞고 서울에서도 1시간 반이면 와요. 주변에 관광지도 많고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북한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35년간 콘크리트와 철근만 보고 살던 제게는 천국 같았어요. 순호가 여기서 살면 어떨까? 아내도 주변을 둘러보더니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여기서 펜션하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날 바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집을 부동산에 내놨죠. 빨리 팔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집이 일주일 만에 팔려버렸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반대한 재건축 덕분에 좋은 가격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진호에게는 편지만 남겼어요. 진호야, 아버지는 가평으로 간다. 내가 원하던 재건축 마음껏 해라.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 언젠가 내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
가평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괜찮을까요? 뭐가?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펜션 운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을 거야. 우리 아직 젊어. 그리고 새로운 일 배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65세가 뭐 그리 늙은 나이인가요? 요즘 65세면 한창 일할 나이죠. 게다가 건설 경험도 있고 아내도 건강하고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정말 오랜만에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아들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조합 사람들 협박도 받을 필요 없고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날 밤 북한강을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 맥주를 마셨어요. 순호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맥주 마셨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여보, 별이 정말 많네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정말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그래, 꼭 그렇게 합시다. 그 순간 정말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가평에서의 첫 3개월은 정말 전쟁 같았어요. 집을 펜션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3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벽을 허물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먼저 1층을 카페 겸 식당으로 바꿨어요. 큰 창문을 내서 북한강이 한눈에 보이도록 했죠. 2층은 숙박용 방 4개로 나누고 각 방마다 화장실을 설치했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서 예전에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김 반장님과 이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정말 혼자 펜션 하시려고요? 순옥이랑 같이. 대단하십니다. 65세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저희도 은퇴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젊잖아. 몸이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 그 활기찬 분위기가 그리웠거든요.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팠지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아내도 대단했어요. 카페 메뉴를 연구하고 인테리어 소품들을 직접 만들고 인터넷으로 펜션 운영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여보,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젊어지는 것 같아. 그동안 집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정말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집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도 까맣게 탔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리모델링하면서 알게 된 이웃들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옆집에 사는 최 씨 부부는 5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저희가 펜션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워했어요. 사장님, 여기 펜션 하나 더 생기면 좋겠어요. 요즘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와서 숙박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손님들이 올까요? 당연히 오죠. 여기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사장님처럼 건설 전문가가 직접 리모델링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될 거예요. 그런 격려를 받으니까 더욱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리모델링이 끝나고 펜션을 오픈하는 날 정말 떨렸어요. 첫 손님이 언제 올까 궁금했거든요.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등록하고 사진도 올리고 소개글도 정성껏 썼습니다. 35년 건설 경험의 사장이 직접 리모델링한 북한 강뷰 펜션이라는 문구도 넣었죠. 오픈 첫 주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후기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청소하고 음식 연습하고 서비스 개선하고 정말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침 식단에 공을 들였어요. 아내가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으로 만든 찌개, 제가 뒤편에 만든 작은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토마토, 정말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어요. 2주 후 첫 번째 가족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 둘이었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강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넓고. 감사합니다. 편하게 쉬다 가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그 가족이 하루 묵고 가면서 정말 좋은 후기를 남겨줬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음식도 맛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사장님이 직접 만든 그네에서 하루 종일 놀았네요. 꼭 다시 올게요. 그 후기를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누가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후기들이 쌓이면서 예약도 들어오고
특히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인기였어요. 사장님, 이 상추 정말 맛있어요. 직접 기르신 건가요? 예, 제가 직접 기른 거예요. 뒤편에 작은 텃밭 있거든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요즘 이런 정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아들한테 무시당하고 조합 사람들한테 협박당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주말마다 예약이 찰 정도로 인기가 좋아졌어요.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았는데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시설들이 인기였어요. 아이들을 위한 나무 그네, 강가에 만든 작은 데크, 텃밭 체험장. 모든 게 제 손으로 만든 거였죠.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와서 진짜 힐링됐어요. 도시에서 지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또 다른 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입니다.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정말 열정적이세요. 저희는 은퇴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에만 있는데 사장님 보니까 부럽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는 분들을 보면 더욱 보람을 느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저희 펜션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 평점이 4.8점까지 올랐고 후기도 200개가 넘었습니다. 정말 집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사장님의 정성이 곳곳에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번이 벌써 5번째 방문이에요. 이런 후기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사장님, 65세에 펜션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케이스가 드물어서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인터뷰라니. 65년을 살면서 신문에 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기자가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가족과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만 일하다가 이렇게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정말 즐거워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많았죠. 처음에는 펜션 운영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손님 응대하는 방법, 예약 시스템, 청소 노하우,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3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시설 관리나 수리 같은 건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운영비도 절약되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손님들이 정말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보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계시면 더 좋고요.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들 부러워하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은퇴 후에 뭔가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나이는 핑계예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격려를 해드릴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더 큰 기회가 왔어요. TV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촬영 요청이 온 거였어요. 전원생활에 성공한 펜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펜션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TV에 나간다고요? 네, 사장님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하신 것도 그렇고 직접 리모델링 하신 것도 화제성이 있어요. 방송 촬영 당일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시설들과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 그네도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손자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손자는 자주 볼 수가 없네요. 그 말을 할 때 조금 서글펐지만 금방 털어냈어요. 지금이 더 행복하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예약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한 달치 예약이 하루 만에 찰 정도였어요. 전화도 하루 종일 울렸고 인터넷 예약도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손님을 받았거든요. 돈보다는 서비스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방을 더 늘리면 어때요? 아내가 제안했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아니야, 지금 정도가 딱 좋아. 너무 커지면 감당도 안 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사라져.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펜션의 장점은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거든요. 가장 기뻤던 건 단골 손님들이 생긴 거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가족, 분기마다 친구들과 오는 동호회, 명절마다 가족끼리 오는 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희 펜션이 가평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관광청에서도 추천 펜션으로 선정해주고 각종 여행 잡지에도 소개됐어요.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손님들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도시에서 지친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쉬다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 그 모습이 제 손자 민준이와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아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만 지내던 분이 이제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요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좋아해주고. 그래, 이런 게 진짜 인생인 것 같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니?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 아들과 갈등하고 세입자들 때문에 고민하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펜션을 연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진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좀 뵙고 싶어서요. 뵈러 가도 될까요? 1년 반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보고 싶긴 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고 싶으면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진호가 가족과 함께 왔어요. 1년 반 만에 본 손자 민준이는 많이 자라 있었고 며느리 미영도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지쳐 보였어요.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진호가 펜션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 제가 직접 만든 나무 그네,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 이걸 다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어떠냐? 근사하지? 진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예전에 제 능력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뛰어다니면서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진짜 재밌어요. 그네도 있고 강도 있고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저녁에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가? 재건축이 결국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됐어요.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실제로는 빚만 늘었어요. 게다가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씨 가족이 결국 새 집을 구하지 못해서 원룸 지하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큰애가 고3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 씨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고요. 이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서야 진호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며느리 미영도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때는 돈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호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다시 서울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여기가 좋아. 하지만 민준이도 그렇고 이제 더 나이 드시면 힘드시잖아요. 가족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서로 각자 살면서 가끔 만나는 거 말이야.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진호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65세에 이런 일을 시작하시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 너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전해봐. 네, 저도 언젠가는 꼭 그럴게요. 다음 날 진호 가족이 돌아가면서 진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민준이도 너무 좋아하네요. 언제든지 와라. 하지만 손님으로. 그 말에 진호가 웃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네, 좋은 손님이 될게요.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후로 진호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즐거운 만남이었어요. 서로 독립된 삶을 살면서 만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더 감동적인 일도 있었어요. 진호가 김씨 가족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김씨 큰애 대학 등록금을 제가 조금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전세 보증금도 좀 보탰습니다. 정말이냐? 네, 아버지 말씀을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 아들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만든 그네를 타보고는 저에게 목공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도 나무 그네 만들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랑 같이 만들어 볼까? 하지만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그렇게 손자와 함께 작업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살 때는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저희 펜션은 예약이 2개월 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저희 페이스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돈보다는 손님들의 만족이 더 중요하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동업자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살 때는 그냥 함께 늙어가는 부부였다면 지금은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65세에 시작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펜션 현관문에 붙여놓은 문구를 소개해드릴게요. 65세 신입사장 박영수 김순옥. 새로운 청춘이라서 행복합니다. 저희 펜션에 오시는 손님들이 이 문구를 보고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꿈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은빛 정담이었습니다.